네, 어제 그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예제 데이터 셋들을 CSV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GitHub로 공유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C본 라이 모듈의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그리고 아규먼트로는 그 파일의 이름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찾으시는 방법은 이 GitHub에 있는 CSV 파일들의 확장자 제외하고 이름만 문자열로 주시면 그 GitHub에서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드 데이터 셋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행과 그리고 열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모양의 객체, 2차원 모양의 객체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컬럼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컬럼 하나는 시리즈라고 하는 그 1차원 데이터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시리즈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2차원 모양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어요. 행의 인덱스가 있고요. 컬럼에도 인덱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컬럼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크게 보면 얘네들도 인덱스 타입의 객체들이고요. 여기도 인덱스 타입의 객체들이에요. 특별하게 그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행 인덱스들은 0부터 시작하는 숫자들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인덱스는 테이블이 컬럼을 가지고 있으면 컬럼 이름들,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컬럼 이름들이 그러니까 문자열로 인덱스가 생기게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도 0, 1, 2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냥 인덱스가 숫자로 매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를 갖는다. 인덱스와 그러니까 컬럼 네임, 인덱스와 컬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덱스를 갖는다. 그리고 몇 가지 메서드들 우리 이용을 했었죠. 뭐 헤드, 페이 뭐 이런 것들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인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컬럼은 어떤 타입이고 널이 아닌 값은 몇 개가 있는지 널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포를 호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그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뭐 실수 타입이나 정수 타입 같은 그 숫자형 타입들은 각종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는 거죠.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들은 빈도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카테고리 타입에서의 통계량은 빈도수밖에 없어요. 카테고리별로 몇 개씩 데이터가 존재하느냐. 뭐 성별이면 남성, 여성이 몇 퍼센트로 를 차지하고 흡연 여부 같으면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분석할 때에는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어떤 목적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목적 변수는 팁이 아마 목적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수증 금액과 그다음에 손님의 어떤 특징들과 그다음에 손님이 식사한 시간에 대한 특징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팁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팁이 목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목적 변수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어떤 경향을 알아내고 싶거나 예측을 하고 싶거나 그런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변수들을 다른 변수들과의 어떤 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성별에 따라서는 팁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 다음에 그 영수증 금액과는 팁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뭐, 흡연 여부와는 팁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요일별로 팁이 달라지는지, 시간별로 팁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우선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가 간단하게 요거 하나면 모든 숫자 타입의 변수들에 대해서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사분위, 중위값, 3사분위, 최대값 이런 값들을 한 번에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명목형 변수, 카테고리 변수들은 value count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alue counts를 이용하시면 각각의 카테고리가 몇 개씩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value counts의 아규먼트 중에서 normalize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 false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 요거 그 문서 보실 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변수 이름,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있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ormalize는 true나 false만 넘겨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가 있고 값이 있으면 이거는 디폴트 아규먼트. 값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false로 동작한다. 라는 뜻이고요. normalize를 true로 바꿔주면 개수가 아니라 비율, 퍼센티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아마 코드가, 사용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컬럼 선택하시는 방법, 요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하고서 컬럼 이름을 변수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인덱스 괄호 안에 문자열로 컬럼 이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도 컬럼 한 개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컬럼 한 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얘는 뭐 가독성이나 그리고 타이핑 할 때나 이런 게 좀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컬럼 이름이 변수의 이름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 뭐 숫자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변수 이름이 파이썬의 키워드와 똑같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데이터 프레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하고 컬럼 이름이 겹치게 되면 이거는 컬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항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 타입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영수증 금액만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찾는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불리언 인덱싱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을 때, 그럴 때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 컬럼 이름 써주고요. 그 컬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코드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 불리언 인덱싱을 응용을 하면은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남성인 데이터들만 선택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TV라고 하는 컬럼을 찾고 TV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는 어, 여성인 데이터들만 선택해서 여성인 데이터들만 선택해서 거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평균을 계산한다. 뭐 런 내용들이었었죠. 그죠? 밑에 있는 코드들도 거의 비슷한 코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AND 연산자, 그리고 OR 연산자. 이 연산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AND라고 하는 키워드, 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AND 기호로 되어져 있는, 이거 비트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비트 논리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AND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에 AND 문자, 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연산자 있죠. 파이프 연산자를 써서 OR을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리즈가 되느냐, 데이터 프레임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 변수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추가로 어떤 정보들을 더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테이블에 추가하는 새로운 컬럼을 파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파생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냐 하면, 기존의 컬럼 이름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컬럼 이름들 이외에 새로운 컬럼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인덱스 연산자 써주시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는 반드시 문자열로 넘기죠. 문자열로 새로운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넣어줄 값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파이 배열이나 판다스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가능하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만이 아니라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와 같은 논리 연산들도 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그 하나씩 순서대로 반복하면서 연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음, 어, 팁의 값을 영수증 금액으로 나눠서 팁 레이쇼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파이썬만 가지고서 리스트와 반복문과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뭐한 두세 줄 정도의 코드가 필요를 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겠지만 그런 코드가 필요했겠지만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그냥 수식 쓰는 거랑 거의 다를 게 없잖아요. 네. 팁 비율은 팁을 영수증 금액으로 나눈 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 이해하시는 대로 수식을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생 변수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컬럼을 파생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7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그 뒤쪽에 8번째 컬럼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들을 보면 전부 다 팁에 있는 값을 영수증 금액으로 나눈 그 비율이 됩니다. 0.059라는 거는 1.01 나누기 16.99, 0.16은 1.66 나누기 10.34.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쭉 계산이 돼서 파생 변수가 생기게 되죠. 그럼 이런 파생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또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팁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팁의 금액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보다는
그 영수증 금액 대비 몇 퍼센트를 팁을 주고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팁 레이시오가 목적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팁이 목적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팁 레이시오가 목적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석들을 저희가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것도 그 불리한 인덱싱이에요. 그죠? 팁의 비율이 평균값보다 큰 것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불리한 인덱싱이죠. 그래서 244개 중에서 107개가 그 평균값보다 비율이 큰 그런 데이터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어, 나- 남성에서 그 다음에 팁 비율이 평균보다 큰 남성들의 비율. 그 다음에 전체 여성에서 팁 비율이 그 평균보다 큰 여성들의 비율. 이런 거를 찾아볼 수도 있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전체 남성 손님들 중에 42%가 그 평균보다 많은 퍼센티지로 팁을 줬다라는 얘기고요. 전체 여성 손님들 중에서 47%가 평균보다 많은 비율로 팁을 줬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여러분들께 시간 드리고 연습 문제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었었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비슷한 작업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또 한번 해볼 건데 어, 사용할 데이터셋은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아세요? 어,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여러분들 나이는 그 영화를 보실 영화는 아닌 나이는 아니신가요? 저는, 저는 그 영화를 본 세대고요. 근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도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고, 아마 보시진 않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영화는 아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를 알고 계실 거고, 네, 네, 저는 지네크만이 나왔던 영화도 봤었었고요. 네, 뭐 아무튼, 네, 저는 둘 다 봤어요, 둘 다. 네. 어떤 건지는 아시죠? 영국인가요? 네,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가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그 빙하가 있는 지역을 지나다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침몰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지만 거기도 생존자가 있잖아요. 그죠? 생존자가 있고. 이 타이타닉이라고 한 데이터셋이 그 생존자와 사망자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생존했느냐 사망했느냐를 예측하는 모델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생존 여부의 그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할 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측하는 거를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아마 경진대회에서도 1등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역시 이 데이터셋 역시요, 그 시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할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고요. SNS가 시본이죠. 여기에서 로드 데이터셋 하시면 되고요.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하시면 돼요. 타이타닉.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얘가
그 GitHub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앞에 몇 개만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타이타닉.head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끝에 있는 거 몇 개만 출력해 볼까요? 타이타닉.tail 이렇게 하시면 되죠. 헤드와 테일은 기본적으로 5개의 행을 출력을 해줍니다. 헤드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5개. 그래서 그 인덱스 보시면 0부터 4번까지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테일은 데이터 프레임의 그 끝에서 5개를 보여주죠. 886부터 890까지가 되었죠. 그럼 아마 행의 개수가 891개일 거예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행의 개수는 891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컬럼들이 꽤 많죠. 컬럼들이 꽤 많고, 이 각각의 컬럼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 로드 데이터 셋 문서 페이지 있죠. 문서 페이지 가면, 요 GitHub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그럼 요 GitHub 페이지 들어가 보면, 타이타닉.csv에 대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는 링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까지 찾아 들어가시면 각각의 컬럼들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이라고 할까요? 제일 첫 번째 컬럼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바이브드 이렇게 되어 있죠. 서바이브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바이브라는 단어가 뭔가요? 생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한 이런 뜻 아닐까요? 생존한. 그래서 이 서바이브드라고 하는 컬럼은요, 생존 여부예요. 생존 여부. 몇 개의 값들 이렇게 보면 0하고 1이 들어가 있죠. 0하고 1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0하고 1 이외에 다른 값들은 없어요. 그러면 0이 뭐고 1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0은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은 생존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컬럼이에요. 0과 1 이외에 다른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고. 근데 컬럼 이름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서바이브드랑 되게 비슷한 이름의 컬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뭔 거 같으세요? 쭉 컬럼 이름도 쭉 보세요. Alive예요, Alive. 네. Alive라는 단어 자체가 살아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네. 여기 survived 0일 때 alive가 no라고 되어 있죠. survived가 1일 때 alive는 yes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이거 중복된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요, 중복된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alive 컬럼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기 방법은 다른 거죠. 그죠? alive에서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문자열로 no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게 사망. 그다음에 문자열로 yes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게 생존.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어떤 컬럼에서는 정수로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컬럼에서는 문자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열로. 어, 저희가 나중에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때는요,
두 컬럼 중에 하나는 없애고 만드셔야 돼요. 어, 두 컬럼 중에 하나는 없애고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들은 그 값들이 숫자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문자열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인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0과 2를 사용하는 0과 2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은 머신러닝까지는 아니고 분석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두 개의 컬럼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컬럼이다. 그러면은 예측을 할 때에는 중복되는 컬럼은 없애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P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죠. P 클래스. 이거는 그 객실 등급이에요. 객실 등급. P 클래스 보시면 2, 1, 3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요. 1등급 객실이란 뜻이고요. 1등급 객실이란 뜻이고, 이거 2등급 객실이란 뜻이고요. 3등급 객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3등급 객실이라는 뜻. 그러니까 배에도 객실마다 등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객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런 화려한 그런 아주 큰 객실도 있는 거고, 그냥 여러 사람이, 객실 하나에 여러 사람이 누워서 자는 그런 객실도 있는 거고, 그런 객실 등급이 P 클래스라고 하는 그 컬럼에 있어요. 어, 근데 이것도 보시면, 컬럼들 쭉 보세요. 컬럼들 쭉 보시면, 얘랑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클래스예요. 클래스. 어, 그 P 클래스는 1, 2, 3이라고 숫자로 되어져 있고, 클래스에서는 first, second, third라고 문자열로 되어져 있어요. 문자열로. 네, 그래서 사실 요것도 중복되는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정수와 문자열로 다르게 표현한 중복된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네, 클래스 컬럼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 볼까요? 세 번째 컬럼 이름 섹스라고 되어 있죠. 성별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죠? 성별. 음. 성별 컬럼을 보면 이렇게 몇 개만 출력해봐도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일, 피메일 아마 두 가지 종류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냐, 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변수예요. 카테고리 변수. 자, 그런데 얘랑 비슷한 게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메일, 피메일과 비슷한 게 있어요. 맞아요. 맨, 우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위쪽에서 출력한 것도 보면 후 쪽 보시면 맨, 우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맨, 우먼 돼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 두 개는 완전히 같은 컬러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어, 이 후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맨, 남성이냐, 우먼, 여성이냐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인 남성을 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여성을 우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어요. 제가 미리 답을 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네. 어, 우리
그 후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가 몇 명 있냐라고 하는 거는 메서드 사용하면 알아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메서드를 여러분들 직접 사용해 보시면 후라고 하는 컬럼에서 메서드를 호출해 보시면은요. 카테고리가 3개가 나올 거예요. man, woman, child가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빈도수 아니면 비율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같은 변수는 아니에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그냥 남성이냐 여성이냐만 구분을 한 거고요. 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는 또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구분되어진 컬럼이에요. 죄송합니다. 후랑 또 비싼 컬럼이 있어요. 뭔가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에서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에서 후랑 비슷한 것도 보이세요? 어덜트 메일 맞습니다. 컬럼 이름이 어덜트 메일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음, 단어 자체가 성인 남성이란 뜻이잖아요. 성인 남성. 음, 그래서 이거는 성인 남성 여부예요. 성인 남성이냐 아니냐. 성인 남성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하고 있죠. 후에 ma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dult male이 true라고 되어져 있고요. 후에 woman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adult male이 fals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후에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child도 여기에는 false라고 되어져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런 게 만들어진 이유는요, 아마 파생 변수로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얘를 가지고서, 어, 사실 후라고 하는 것도 파생 변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성별이라는 컬럼하고 다른 컬럼을 합쳐가지고 성인 남성이냐, 성인 여성이냐, 어린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여기 성별 옆에 뭐가 있었죠? age가 있죠, age. 성별 컬럼 옆에 age가 있죠? 그죠? 어, 중간에 먼저 이거 먼저 넣을까요? age. 나이예요, 나이. 그리고 나이는 정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컬럼의 값을 조합을 하면 그죠? 우리가 그 몇 살부터 성인으로 할 거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하겠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여기는 어린이라고 했으니까 뭐 15세 이상은 성인으로 하고 15세 미만은 어린이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디를 어린이로 할 거냐 이 규칙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과 age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서 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후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가지고서 또 adult male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개의 컬럼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서 파생 변수까지 만들어진 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파생 변수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는요, 예측할 때 그런 거예요.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자,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탈출하는데,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거고, 예. 나중에는 뭐 여성들 먼저 탈출을 시킨다거나 어린이를 먼저 탈출을 시킨다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그 엄마들을 먼저 탈출을 시킨다거나 예. 그런 게 영화에선 있었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생존율이, 생존율이 성인 남성보다는 여성이나 어린이가 생존율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실제로. 그래서, 그럼 이거를 변수로 만들어서 성인 남성이라고 하는 그 변수. 그죠? 어린이라고 하는 변수. 이런 변수에 따라서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파생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 중에서는 몇 퍼센트가 생존했고, 성인 여성 중에서는 몇 퍼센트가 생존했고, 어린이들 중에서는 몇 퍼센트가 생존했는지. 아니면은, 어, 그리고 성인 남성 여부만 또 따로 만든 거는 탈출할 때 애들만 탈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혹시 엄마랑 애를 같이 탈출시키고 그런 거 아닐까? 어, 모르죠. 실제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 본 건 아니니까. 또 영어가 100% 사실은 아니고 허구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성인 남성과 다른 두 개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를 생각하면서 만든 파생 변수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별과 나이와 관련된 것들이 후와 어덜트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서바이브드, 피클레스, 성별 나이. 성별 나이 옆에 뭐가 있냐면 요거는 네. SIB, SB라고 하는 게 있죠. SIB, SB라고 하는 SP죠. SP. 얘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동승한 형제자매. 형제자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ib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배우자. 배우자가 spous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줄여서 만든 컬럼 이름이라고 해요. siblings 그리고 spouses를 줄여가지고 sibling, spouse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 동승한 형제 자매나 또는 배우자 숫자예요, 숫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음. 그러니까 이 886번 손님 같은 경우에는 동승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888번 손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승한 손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제나 아니면 배우자 중에서. 형제나 배우자 중에서.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 CH 이렇게 돼 있죠. 파, CH. 자, 이것도요. 동승한 자칫한 부모예요. 부모. 또는 자녀. 페어런트와 children 합쳐가지고 만든 단어가 PARCH예요. 그래서 888번 손님 같은 경우 보면은요, SIBSP, 시블링 스파우스가 한 명이 있고요. 페어런트 children이 두 명이 있어요. 아마도 배우자가 한 명이 있고, 자녀가 두 명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물론 뭐, 자기 부모랑 자녀가 한 명씩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컬럼 이해되세요? 네, 컬럼 이해되시죠? 네,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PARCH 옆에 fair가 있죠. 음. fair는 우리말로 뭔가요? 운이, 네. 상승권, 가격.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fair예요, fair. 음.
보시면 세컨드 클래스는 13,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는 33, 서드 클래스인데 23.45. 3등급인데 굉장히 금액이 높으네요. 세컨드보다 높으네요. 근데 아마 이거는 요거를 다 합친 금액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페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바크트가 있죠. 임바크트. 임, 어, 이 임바크트는요, 출발항이라고, 항구라고 해요, 항구. 얘랑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임바크트가 있고, 임바크 타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바크 타운. 임바크 타운.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 임바크 보면 S라고 돼 있죠. 임바크 타운 보면 사우스 햄프턴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임바크트에 C라고 돼 있죠. 임바크트 타운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쉐브르?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임바크트에 Q라고 돼 있죠. 임바크 타운은 퀸스타운. 그죠? 그러니까 임바크트와 임바크트 타운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임바크트 타운은 그 항구, 도시 이름을 풀 네임으로 쓴 거고요. 임바크트는 그거를 약자로 만든 게 임바크트. 두 개는 같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러니까 배가 항구 한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쭉 간 게 아니고 항구 몇 군데를 들러서, 그죠? 뭐, 퀸스타운 들렸다가 사우스햄프턴 들렸다가 뭐 이렇게 순서는 저도 어딘지 순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순서로 몇 개의 항구를 거쳐서 손님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네. 이런 정보들 그러면은 컬럼들 설명 다 드렸죠. 이제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거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되세요? 네. 이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 아시겠죠? 어,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몇 가지 분석들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네.